안녕하세요. 창대 에듀케이션 조영동입니다. 이 시간 화이트 윙 글라이더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날개의 모양에 따른 비행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 윙 글라이더 만들기 동영상은 PPT 설명 후에 별도로 제작하겠습니다. 쭉 PPT를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트 윙 글라이더는 첫 수업에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교재 내용이나 PPT 내용이 그 사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아이들에게 지루하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 비행기 날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비행기 날개를 보통 우리가 그 델타익, 뭐 이렇게 타원익 이렇게 할 때 익은 날개 익자 한문으로 날개 익자를 씁니다. 날개 익자를 붙여가지고 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은 날개이다. 저학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 이렇게 익은 날개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그 날개의 평면 모양에 따른 분류하고 날개의 장착 위치에 따른 분류 이렇게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는 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날개 모양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죠. 날개 평면 모양에 따른 분류로는 주로 이제 평익, 타원익, 후퇴익, 전진익, 델타익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선생님들 처음 드론항공 하신 분들은 다 생소할 겁니다. 자주 들으시면 적응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항공에서는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좀 낯설더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날개 장착 위치에 따라서는 고익기, 중익기, 저익기로 이렇게 나눕니다. 비행기 날개의 각도에 따라서 또 전진형과 후퇴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는 날개의 장착 위치에 따른 비행기 분류입니다. 고익기, 중익기, 저익기, 파라솔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파라솔형은 경비행기에서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고 주로 고익기, 중익기, 저익기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익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동체에 비행기의 주 날개가 동체 위에 상부에 붙어 있죠. 중위기는 동체와 비행기 주 날개가 이게 중간에 붙어 있는 걸 중위기. 저위기는 동체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파라솔형은 이런 형태로 경비행기에서 많이 보이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파라솔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단에 붙어 있는 거를 고위기, 중간에 붙어 있는 거를 중위기, 하단에 붙어 있는 거를 저위기, 또 초경량 비행기, 가벼운 우리 비행기를 파라솔량이라고 합니다. 여객기는 주로 저익기가 많고 수송기는 고익기가 많습니다. 또 전투기는 중위기를 주로 씁니다. 이런 내용들 왜 이렇게 쓰는지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고익기는 어 이제 동체보다 위에 붙어 있는 걸 고익기라고 합니다. 이 고익기의 특징은 양력 발생 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비행기는 양력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양력 발생에 매우 유리하다, 고익기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싣고 일으켜야 되는 수송기는 거의 대부분 다 고익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동성이 떨어져요, 고익기는. 그래서 전투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우리가 러시아에 있는 안토노프 안 다시 둘둘오 딱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바로 이렇게 고익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양력 발생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송기들은 뭐 90%가 다 이렇게 고익기 형태를 취합니다. 자, 여기 보면 미국의 그 갤럭시 수송기, 네. 또 미국의 C133 카고마스터 수송기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저익기에서 볼게요. 저익기는 이제 동체보다 아래에 주날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익기는 음, 고익기와는 반대겠죠. 양력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동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전투기들은 저익기 모습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저익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투기 아래에 많은 것들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막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저익기에는 못 붙이겠죠. 바로 땅에 닿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전투기는 다 중위기를 쓰지만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옛날 전투기들은 저위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죠. 저위기. 동체보다 아래 붙어 있죠. 이렇게 동체보다 아래 있는. 저위기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기가 많이 씁니다. 여객기. 여객기는 저위기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위기. 이런 여객기도 다 저위기죠. 저위기 씁니다. 후퇴이기면서 이렇게 저익기를 쓰네요. 네, 후퇴이기면서 저익기. 그 다음 중익기 알아보겠습니다. 중익기는 말 그대로 동체 중간에 붙어 있는 비행기입니다. 중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복엽이나 쌍엽을 만들 삼엽, 복엽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단엽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익기 고루 단엽 비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익기는 어, 묘기용 비행기에 많이 제작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전투기에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그 15 같은 경우 소련 전투기 미그 29 아주 유명한 전투기죠. 이렇게 생긴 전투기들. 네,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이미 지금 시제기 3호기까지 나와서 운행 중인데요. 이 KF-21 보람의 전투기 다 중엽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F-35A 우리나라에도 40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도 중엽기. 세계 최강의 참 전투기인 F-22 랩터도 물론 중엽기를 씁니다. 전투기는 중입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중입기를 쓴 이유는 어, 전투기 선해비행 시에 선해비행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투기는 공중우세기들은 서로 이렇게 공대공 전투를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위기가. 그 다음에 또 아랫부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무장 탑재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는 중위기를 많이 사용한다. 최근에는. 네, 그렇습니다. 자, 퀴즈인데요. 퀴즈를, 이제 아이들이 퀴즈 좋아하지 않습니까? 퀴즈를 이렇게, 아이들이 내보십시오. 연관 있는 것끼리 연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날개 모양에 따른 비행기의 분류입니다. 교재에 이렇게 많이 예시를 제가 해놨는데요. 날개 모양에 따른 비행기의 분류. 직사각형 날개를 평익이라고 하는데요. 초창기 비행기들은 다 평익이었죠. 타원형 비행기, 2차 대전 때 초기형 비행기들, 테이퍼형 비행기, 사다리꼴이 테이퍼가 사다리죠. 뒤젖힘형 날개, 후테이크라고 합니다. 앞젖힘형 날개, 전진익, 삼각형 날개, 델타익, 가변형 날개. 자, 이런 형태로 날개 모양에 따른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제가 표현해 봤는데요. 직사각형, 이렇게 전진, 후테익, 타원익, 델타익, 테이퍼 사다리형, 이렇게. 자, 이렇게 날개 동체하고 결합시켜 봤습니다. 너무나 뭐 직관적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장단점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평익부터 알아볼게요. 직선익. 평평한 날개란 뜻이죠. 평평한 날개의 줄임말이 평익입니다. 직선익, 직사각형형 날개란 뜻이죠. 초기 항공기는 다 이걸 썼습니다. 저속에서 비행기가 너무 저속이면 실속되지 않습니까? 추락하죠. 너무 바등각이 클 때도 실속해서 추락하죠. 그런데 그 저속에서 비행기가 실속해서 추락할 때 회복력이 가장 좋습니다. 평익 직선익이. 그래서 초기 비행기에 많이 썼습니다. 예. 하지만 단점이 있죠. 고속 비행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전투기들 직사각형이죠. A10 미합중국 전투기들 이런 형태에 되어 있습니다. 완전 직사각형. 그 다음에 타원익입니다. 타원익은
이렇게 찌그러진 원 형태로 되어 있는 비행기인데요. 요거는 음, 양력의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 어, 그래서 이제 에, 장점이 양력은 크고 항력, 비행기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항력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이상적인 전투기의 비행기의 날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많이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제작이 매우 어렵습니다. 동그랗게 만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그 2차 대전 그 영국군의 그 구출 작전, 독일군이 이렇게 영국 점령하고 전세가 독일군에게 유리해졌을 때 그 이제 덩케르크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민간 그 선박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장병들을 구조했을 때 독일군 전투기가 와서 막 폭격을 합니다. 덩케르크 이스케이프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그 독일군의 비행기들이 전부 다 타워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타워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타워닉이 많이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테이퍼 비행기인데요. 테이퍼는 뭐 사다리 꼴 형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최근에 경비행기는 지금 다 거의 대부분 이런 테이퍼형을 취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 테이퍼액은 최적의 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제작이 되게 쉬워요. 구조학적으로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저가 저속 항공기에 테이퍼형을 거의 대부분 사용합니다. 테이퍼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어, 처음에 그 직사각형형과 타원익의 중간이잖아요. 테이퍼형이.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타원익 다음에 유행했던 이제 비행기가 2차 대전 후반부에 테이퍼형으로 많이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비행기 속도가 빠를 때 초음속에도 이렇게 아주 그 우수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에 초음속이 되면서 전투기에 에, 물론 초음속은 델타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테이퍼형을 사용하는 사례가 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진익인데요. 전진익 앞으로 전진한다는 뜻이죠. 전진 형태의 비행기는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우리 그 보면은 SF 물에 이렇게 미래형 전투기로 많이 나와 있죠. 이 전진기의 장점은 고속 비행에 매우 유리하고 또 선해 비행, 전투기 선해 비행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해 비행에 매우 그 기동성이 뛰어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진익은 어, 전진익. 전진익은 카나드는 게 카나드라는 그 날개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델타익과 전진익은 카나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날개라고도 하고 선미익이라고도 표현하는 카나드를 같이 씁니다. 전진익의 그 장점은 무엇보다도 높은 기동성입니다. 전투기에 매우 좋은데 초기에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지 못했는데요. 러시아의 Su-47, X-29 이런 전투기들이 전진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전진익 형태는 Su-47 러시아 전투기 이런 형태도 있죠. 유명한 전투기죠. 네, 이런 식으로 전진익 되어 있습니다. 네, 보기에는 되게 멋있죠. X-29 전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후퇴익을 볼게요. 후퇴익은 전진익과 반대겠죠. 비행기 날개가 뒤로 이렇게 후퇴되어 있는 상태죠. 후퇴익은 가장 큰 장점은 고속 비행이 매우 적합하다. 예. 또 하나
돌파 시에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충격파를 지연시키고 이겨내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사실 더 유리한 건 델타이기죠. 후테이기의 끝판왕이 델타이기인데 그 충격파 발생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고속 비행기에 많이 씁니다. 나중에 가변익을 보면은 이게 후테이크와 이렇게 후테이크를 많이 고속할 때는 고속 비행할 때는 후테이크를 사용하게 되죠. 후테이크는 이런 식으로 충격파 발생이 가장 적어서 고속 비행에 음속 이렇게 초과하는 그런 초음속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근에는 초음속 전 여객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객기도 후테이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델타익입니다. 델타익. 델타익은 알다시피 뭐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삼각형이잖아요. 델타. 그래서 이런 전투기에 거의 대부분 이제 델타익이 사용되죠. 전투기에 델타익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공기 저항을 극소화시킵니다. 특히 초음속 비행할 때. 예, 그래서 델타익은 아까 앞에 봤던 후테익의 끝판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돌풍, 양력 이런 데서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단점은 이렇게 이제 그 장시간 이렇게 비행할 때 이런 델타익은 여러 가지 불리하고 또 저속 비행할 때 되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전투기에 아주 적합한 날개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델타익을 쓰는 곳들은 앞에 그 머리 부분이 좀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조종사도 타고 무거운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날개를 하나 조그맣게 붙입니다. 귀날개라고 하고 선미 좀 어려운데 앞선자의 끝 이게 꼬리 밑자에 날개에서 앞에 있는 꼬리 날개 선미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앞에 있는 꼬리 날개라고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나드, 귀날개, 선미 다 같은 말입니다. 델타의 기체 앞에 많이 붙입니다. 자, 이런 전투기들을 많이 보셨죠? 네. 초음속 전투기에서는 델타익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델타익. 네. 영국의 아브로발칸 전폭기, 델타익이죠.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초음속 항공기의 공기저항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저속 비행 시에 예, 기동성 떨어지고 그 다음은 이제 가변익입니다. 가변익. 가변익은 말 그대로 날개가 변하는 겁니다. 날개가 앞뒤로 날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가변익은 저속 시에는 날개를 펴가지고 양력 발생을 극대화시키고 또 어, 이륙 착륙할 때도 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력과 항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개를 펴야 됩니다. 고속에서는 델타익이나 후테익처럼 이렇게 날개를 접어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정말 야 이거 최고 아니냐 그러면 그런데 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변익은 개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높은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제 많은 부품을 쓰기 때문에 유지비 고장도 많이 나겠죠. 그래서 유지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무거워지죠. 그래서 무장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많이 못 실어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후퇴익의 장점과 또 그런 가변익의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기술력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최근에 많이 우리나라 상공을 이렇게 에, 돌고 있는 B1B 랜서 전폭기.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죠, 이거. 정말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이 전폭기. 이것도 가변익입니다. 또 토네이도 전폭기. 이런 것들이 가변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변익 장점은 조속 시에는 이렇게
직선임과 같은 형태로 양력 발생이 엄청 우수하게 되고, 고속비행은 후퇴 으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음속을 돌파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초음속 때는 삼각과 같은 그런 델타입과 같은 그런 날개를 유지하기 때문에 초음속의 그 충격도 어, 예, 유리합니다. 가변의 장점이 이렇게 있고요. 아까 단점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중량이 너무 무겁습니다. 또 강도가 이렇게 에, 약해집니다. 날개하고 동체를 붙이는 그 강도 약해지고 유지 비용이 증가되고 제작 비용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B&B 랜서의 날개를 편 모습. 지금 랜딩기어 내린 거 보니까 착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착륙이나 이륙 초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날개를 접은 거죠. 이거에 삼각 구테이기죠. 이건 고속비행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독일의 그 토네이도 전폭기 이렇게 가변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접으면 이렇게 날려 펴지죠. 토네이도. 날개를 펴면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전이기입니다. 전이기. 우리가 다 이게 한문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텐데요. 어, 풀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의 전체가 날개인 거. 네, 전이기라고 합니다. 전체가 날개인 비행기.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 전체가 날개인 비행기. 최근에 많이 이런 아주 그 스텔스 형태의 비행기들을 취하면서 대부분 비행기들이 이제 전익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익기는 전체가 날개이기 때문에 양력을 얻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델타익 같은 경우는 장거리 이동이 불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안은 장거리 이동이 유리합니다. 그 델타익의 단점을 보완한 거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전익기는. 회전 제어가 어렵습니다. 전투기에는 좀 안 맞겠죠, 그죠? 전투기는 회전을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한 목적기, 특히 전폭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폭격기 같은 거. 이런 데는 되게 이제 유리하겠죠.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 전투기 이름은, 전폭기 이름은, B-2 스피릿 스텔스 전폭기입니다. 폭격기입니다. B1 우리가 랜서는 알았죠. B1 랜서 엄청나게 그 많이 실은다는 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실습니다. B2는 그 다음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 전폭기는, 폭격기는, 어,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안 보여요.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 미국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F-22 랩터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비행기가 뜨면은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당연할 길이 없죠. 여기에는 핵무기를 장착해서 떨어뜨릴 수 있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당연할 방법이 없죠. 얘가 뜨면은 뭐 다 초토화 되는 겁니다. 잡을 수도 없고요. 이 비행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2조 원이 넘습니다. 2조 원. 가장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옆모습은 뭐 되게 멋있죠. 이런 폭격기들 전기예요. 호르든 형제가 만든 뭐 이거는 뭐 이제 나는 이렇게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디자인이죠 이게. 예. 차세대 미 공군 폭격기 B-21 폭격기 차세대 이런 형태 취하고 전기기 형태를 취하고 있죠. 러시아가 지금 만들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이런 형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중국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이렇게 전익기 형태. 차세대 폭격기들은 다 이렇게 전익기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첫 수업 화이트 윙 글라이더 PPT 수업을 이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 하면 아이들이 좀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하시고 화이팅 만들어서 이렇게 게임하는 것 많이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